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이슈토크 시시각각입니다.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군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양구 살펴보겠습니다.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경인방송 한만송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계양구는 인천의 어느 지역보다 여당 지지율이 높은 곳인데요. 한만송 기자, 그동안 계양 지역의 선거 결과 우선 정리해 주시죠. 예, 계양이란 도시의 좀 특징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면적이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나 아니면 농지로 좀 묶여 있는 도농 복합 도시고요. 택지 개발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유입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거 새누리당이죠. 야당이 잘 나갈 때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도 인천 12개 국회의원 선거 중에 야당인 민주당이 그 당시 3곳을 이겼는데요. 이 중에 2곳이 계양입니다. 그 정도로 계양이 좀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투표 성향을 좀 보였고요. 최근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도 다 민주당 쪽이 이겼습니다. 2010년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한국당이, 그러니까 옛날에 새누리당이죠, 한번 이긴 것 빼고는 대부분 민주당이 이겼다고 좀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현 여당에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네, 예, 이도영 소장께서 또 이제 계양구를 또 지역구로 두고 또 정치활동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현역인 박형우 구청장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형우 청장에 대한 지역 평가 어떻습니까? 청렴도 1위 그리고 서운 일반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구역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현안에 좀 매몰되거나 아니면 전시성 행정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비판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계로도 좀 많이 드러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 인구가 지금 300만을 향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계양구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대비 2만 2천 명이나 줄은 상황이고요. 그거는 8개 구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폭입니다. 그러니까 8개 구에서는 인구가 가장 줄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은 전년 대비 2017년도 증감률을 보게 되면 8개 구에서 마찬가지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국 단위 통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년마다 경제활동 친화성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계양구가 216위로 전국 단위에서도 최하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인천에 있는 8개 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양구가 인구는 계속 줄고 또 재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하지만 규제는 늘어나는 이런 점들이 박형우 청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박형우 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형우 청장의 이제 3선 도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박 청장이 차기 총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지역에서는 나왔던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박형우 청장이 이제 3선 도전으로 마음을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어떤 배경이 좀 있을까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3선 연임 제한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우 청장이 3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4년 뒤에는 사실상 출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형우 청장이 57년생이거든요. 구청장 3선을 마치고 나이가 66세가 됩니다. 사실 그 나이에 정치적 정년이 4년밖에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건 조금 본인 입장에서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끝나고 유동수 의원이 선거법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총선이 끝나고 11월 달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300만 원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자리를 박 청장이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총선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도 바로 그때 즈음입니다. 네. 하지만 이듬해 4월 달에 유동수 의원이 2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를 받고 또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청장은 더 이상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 청장은 당초 계획대로 구청장 3선에 도전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박 청장이 그 당시에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여부는 사실 본인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박 청장하고 조금 교분이 친하게 지낼 때 본인이 그런 말 자주 했어요. 나는 내 자신의 그릇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그게 비춰보면은 이런 총선 출마 설은 네. 그야말로 낭설에 그칠 수도 있을 수 있던 점이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민주 내에서 이제 몇몇 분들도 이제 차기 구청장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 청장의 이제 출마로 마음을 접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만성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소속의 이용범 시의원이 그 박형우 청장이 총선 출마 설이 나오면서 구청장 선거를 많이 준비했던 것으로 좀 전해지는데요. 이 의원이 이제 박 청장이 계양구청장 3선 출마를 뜻을 그러니까 굳히니까 이 의원 시의원 이용범 시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의원 3선에 지금 도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한 걸로 같습니다. 이게 좀 이게 뭐 지방선거에서 각 당들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뭐 당내 경선이나 이제 아니면 중앙당 심사나 이런 게 있는 과정인데 사실은 한 단계 높은 거를 출마한다는 게 사실은 많은 준비들이 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많은 지지라든가 아니면 지역 여론들도 좀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박형우 청장이 갖고 있는 어떤 조직력이나 그동안 갖고 있는 인지력을 놓고 봤을 적에 당내에서 지금 뚜렷한 경쟁자가 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뚜렷한 박형우 청장 대항마가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삼선 도전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네. 당내에서 정말 지금 한만성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내 네. 대항마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선에 대한 문제점에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삼선에 대한 피로감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삼선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안상수 시장이 삼선 도전에 실패를 했고요. 또 계양구청장 바로 옆에 있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삼선에서 출마를 포기하고 시장 선거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홍명 청장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부천에 있는 김만수 시장 역시 삼선 고지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다음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처럼 수도권에서 삼선이라는 건 상당히 좀 피로감은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박 청장에 대한 당내에서 새로운 인물이 내세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하고요. 그동안 박 청장 열심히 또 8년 동안 구정 활동을 이끌어오지 않았었습니까? 다만 이제 송영길 의원하고 유동수 의원, 국회의원과 구청장 간의 갈등 좋지 않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제3의 인물을 전략적으로 다크호스로 내세울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뭐 계양 같은 경우는 변화의 열망은 분명한데 여하튼 이제 가장 큰 지지율을 받는 이제 민주당 내에 대항마가 좀 없다라는 거하고 야당들이 좀 지리멸렬하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지지세를 높인 후보가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계양구청장 선거에서 관심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과연 대항마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나올 것인가입니다. 탄핵 청구를 거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어떤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고용훈 계양구의 부의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자한당의 지지율이 좀 낮고 과거 이제 바른정당이 분당하는 과정까지 있으면서 당세까지 약해져가지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계양구에서 현재 야당에서 대항마를 뚜렷한 대항마가 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성규 전 당협위원장이 바른정당으로 입당을 했다가 재입당을 했기 때문에 과거 또 이분이 이제 계양구청장 출마를 하셨죠. 그렇죠. 인지도는 좀 높으나 당내에서 입지가 좀 줄어든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구본철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역시 부평이나 남동구에서 활동하다 갑자기 계양으로 좀 온 케이스인데 역시 조직세가 좀 약하고요. 그런 좀 과정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용훈 부의장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그 조직책 정비 과정에서 또 그렇죠. 계양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계양을에서는 또 윤영선 위원장이 있지만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구청장에 나간다. 사실 제어 장치가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고용훈 당협위원장이 무난하게 그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다른 당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통합 신당인 바른미래당의 후보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자리하신 이제 이도영 소장님께서도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도영 소장님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 출마하십니까? 네, 참 대답하기 저도 궁금합니다. 곤란한 질문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이수봉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계양구청장 선거 출마할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한만성 기자 통화 한번 해보셨다고요? 예. 이수봉 위원장하고 지금 바로 오기 전에 통화를 좀 했는데요. 일단은 출마는 안 하는 걸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그쪽에서는 이제 두 당이 통합을 했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조직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근데 다만 계양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도 좀 많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따가도 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지방선거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도 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좀 나오면 그 바른미래당에서 같이 인천도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받으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몰린다든가 뭐 이렇게 할 텐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좀 관망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후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뭐 바른미래당이 탄생함으로써 이제 주목할 게 과연 이번 지방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셔요? 예, 저희 나라에서 실시되는 지금 지방선거는 사실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떤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인천만의 어떤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나 또는 경기도지사, 특히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경남 또는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서 얼마나 무게감 있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냐에 따라 인천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20% 이상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진짜 이번 지방선거에 큰 태풍의 눈으로 될 수도 있고요. 만일에 그런 성과를 못 내거나 참신한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출범과 함께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또 신당이죠. 이제 민주평화당도 있는데요. 이제 계양구의 인구수를 따져봤을 때 이제 그 호남색도 강하거든요. 네. 예, 이제 민주평화당 욕심도 내볼만 한데요. 어떻게 소장님 후보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후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민주당에서 재선 구현을 했던 조동수 네. 전 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조동수 의원 외에는 사실상 활동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조동수 의원 같은 경우 국민당에서 최근까지 활동하다가 최근 민평당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몇몇 지지세들이 아직까지는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평당에서는 계양구청장 후보를 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 또 이제 무소속 그리고 이제 또 정의당 이런 후보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이한구 의원도 이제 무소속으로 거론이 또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계양구 출신이고 또 재선 시연 아니겠습니까? 또 시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장을 역임을 하고 또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또 시연이기도 합니다. 또 시민사회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의원이긴 한데요. 문제는 현재 무소속이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해서 과연 출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지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계양갑의 방재식 위원장, 계양을의 박인승 위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함어평에는 올랐지만 실제 그동안 그 구청장 선거에서는 출마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정의당 입장에서는 김웅호 인천시장 선거라든지 문영미 남구청장 후보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의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런데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계속 계양에서 출마를 안 하는 건 좀 마이너스다라고. 왜냐하면 지지세도 남구나 이런 데보다 사실 좀 높게 나오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한구 시의원하고 좀 잠깐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한구 시의원은 3자 대결이라면 구청장 선거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어느 당으로 갈 거냐 무소속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냐에 따라 좀 아마 좀 고민이 좀 하는 걸로 같고요. 다만 이제 이한구 시의원도 이제 저울질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좀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계양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도영 소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구도와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한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양구의 민심이 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2014년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55%에 이뤘던 게 그렇기 때문에 또 텃밭이라고 불렸거든요.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유동수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고루 4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43%. 결국은 지지율이 점점 더 하향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통합 시너지 효과가 얼마큼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구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야당에서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냐가 이번 계양구청장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당 체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느냐 한번 볼만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만성 기자는 어떻게 보셔요? 예, 저는 하여튼 계양 같은 경우 변화 열망이 높은데 그에 걸맞는 각 당, 특히 야당에서 적절한 후보의 공천이나 그다음에 계양의 어떤 변화 열망에 대한 그만한 정책들을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 게 꼭 계양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 정당이 좀 오래 독식하는 지방자치 또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호남 같은 경우 예전에 특정 정당, 경남이나 TK 같은 경우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데 특정 정당이 독식할수록 좀 뭐랄까 소통도 잘 안 되고 그 지역의 GRDP의 성장률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사실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항 유권자들이 뭐 잘했으면 잘한 데만큼 또 칭찬도 하고 지지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변화라면 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적절한 인물이 나오면 그에 대한 지지나 관심을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계양구청장 후보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